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낙폭이 두 시장에서 모두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2200선이 다시 깨졌고 코스닥은 780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확인해봐야 할 이슈들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야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 또 이번 주에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자, 저희 고수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이나 고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고수의 관심 종목 TV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필요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종목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그 해결책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답을 들어보시죠.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 이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실 텐데 그런 정보는 저희가 노란톡 채팅방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개설되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하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필요한 투자 노하우도 함께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혹시라도 노란톡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메신저 초대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초대도 해드리고 함께 정보도 공유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죠.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맞다. 당연히 잘하셨나요?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그랬나요? 사전 신청을 안 해주신 분도 워낙 다 만석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끊었더니 그냥 밀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랬었어요? 곤란한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재밌는 시간 보냈고 이따가 이제 시황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잘못된 주식 투자 방식들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김상현 전문가 시험 끝나고 간단히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에 대한 분석,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상현 전문가랑 바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 사실 뭐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이번 주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흐름 한번 보면은 네. 뭐 월화 이럴 때는 뭐 치료제, 백신 이런 걸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이제 수목금 오면서 이제 뭐 기술주나 언택트 이런 데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결국 금요일날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지난주 미국이 이제 혼조세로 끝났던 이유가 결국은 경제 재개 속도가 또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게 좀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결국은 거기에 대한 연장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에 특별한 뭐 막재라고 한다면 꼽을 건 많습니다. 코로나 늘어나고 있고 경제 재개 늦어지고 있고 미국에는 중국 싸우고 지금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들이 뭐 악재를 찾으려면 많고 또 호재를 찾으려면 또 많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로는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소화를 좀 해가는 최근의 특징들 보면은 종목들이 딱히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툭툭툭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한번 브레이크가 한번 잡히고 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 장세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이 한 연이틀 이제 빠지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뭐 더블딥이 다시 온다라는 더블딥이 올 거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안 온다라는 확신도 없지만은 지금 무조건 온다라고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아직 없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제 시장 빠졌을 때 보면은 환율이 먼저 막 치솟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당장 뭐 환율은 조금 소폭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율 자체는 아직까지 달러 약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뭐 폭락한다라고 막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뭐 폭락을 안 한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랑 같은 위치예요. 폭락을 지금 한다라고도 확신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걱정하지 안 하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환율이 한 1220원, 30원 정도까지 오르게 되면은 그때쯤부터 걱정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지금 너무 하락에 대해서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좀 볼 게 많아요. 왜냐면은 경제 지표들도 많고 이번 주에 실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 주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넷플릭스도 실적 나오고 나서 시장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요. 많이 좀 올라왔던 종목들, 이런 것들, 뭐 많이 빠졌던 것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맞춰지는 거 장세지 실적에 따라서 맞춰진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기대를 안 했던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면은 반등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게 더 잘 나와서 딱히 더 오르지는 않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좋았던 게 안 좋아지면 많이 빠지겠지만은 좋았던 걸로 기대했던 게 조금 더 좋다고 해서 뭐 올라가진 않고 오히려 안 좋다라고 예상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키는 그러면은 그냥 기업이 앞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 영업이익의 순서대로 해서 키가 좀 맞춰질 거예요. 지금 1등, 2등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주가들이 많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카카오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 실적이 대단하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실적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포스코, KB금융,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뭐 기업은행,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고 이제 또 덩달아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많이 움직였던 것에 대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는데 이번 주에 뭐 스냅드래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알파벳, 뭐 이런 아마존 이런 데서 실적이 나오고 테슬라도 이제 실적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영향, 좋은 것들이 더 좋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좋았던 것이 안 좋으면 많이 빠지고 오히려 안 좋았던 것들이 올라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베팅한다 그러면 오히려 낙폭 과대주 측면에서 실적은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이번에 한번 안 좋다라고 해서 크게 더 지하로 더 판단하는 것보다는 낙폭 과대주들이 오히려 악재 해소로 올라올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온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안 좋은 종목들이 오히려 악재 해소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먼저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고 이번 주에 확인해봐야 될 것들을 적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뭐 이따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방송하실 때도 늘 상담에 오는 문자들 이렇게 사면 안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셨지만 어떻든가요, 실제로?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방송을 매일 보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저희하고 이제 같이 배우고 싶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온 게 이제 저희 강연회고 소수만 이제 모셨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방송에서 하지 말라는 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년 동안 녹화할 건데 셀트리온 제약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를 찍을 수 있는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저는 사실은 또 너무 이제 강하게 이야기 좀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1년을 놓고 보면 셀트리온 제약하고 삼성전자를 보면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수익이 더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빠질 때가 됐고 삼성전자는 아직 덜 올라왔기 때문에 1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삼성전자는 수익권이 있고 그 친구는 손실권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미를 생각하면서 주식을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좀 장이 조금 흔들흔들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주식은 도박판이 아니다. 항상 여러분은 재테크의 수단이고 재테크의 수단의 대표적인 적금처럼 항상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통장 열어봤다가 이자가 쌓였구나
이러면은 즐겁게 여러분들이 뭐 한 달 또는 1년 이 단위로 여러분들 이자 쌓여가는 그 맛으로 이제 주식을 적금을 넣는 것처럼 네. 주식도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재미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재미로 했다가 이제 이제 뭐 저기 이제 옛날에도 우리 그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제 도박 같은 거 하시다가 이제 뭐 손모가지 잘리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위험한 거예요, 되게. 그렇죠. 사방이 여러분들 돈 뜯어 먹으려고 하는 적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했으면 좋겠다. 특히 삼성전자 이제 여러분들 지루하다는 얘기 이제 나올 때 됐으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한 석 달 전만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삼성전자 못 사가지고 여러분들 아둥바둥 하던 뭐 동학 개미운동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석 달 전이에요. 근데 지금 네. 석 달 후가 되니까 이제 지루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루에 던질 때쯤 되니까 이제 기간 외고 이제 하나씩 주워 담고 나중에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 여러분들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손절 나는 절대 안 한다. 손절 하셔야 됩니다. 손절 안 하면 그냥 주식에서 일삼 못 치고 처음 스타트가 손절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스타트를 한다는 거 다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 다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토요일에 강연에 오셨던 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주식이 재밌으려면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그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 재미를 찾으셔야 된다는 의미로 아마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차곡차곡 하루에 1%, 2%씩 수익이 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엄청나게 불려 있는 거잖아요. 복리 효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재미를 느끼시라고 저희가 방송과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손실 났다고 너무 실망하시지도 말고 수익 났다고 뭐 너무 자만하시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 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셔서 필요한 정보도 얻으시고 투자 노하우도 함께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노란톡 채팅방,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란톡 채팅방에 초대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초대도 해드리고 정보도 공유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고수의 픽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고수의 픽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이 두 분의 고수가 오늘 픽해온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요. 이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자, 고수의 픽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하셔야 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접속해보시면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클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해보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그날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자, 오늘은 10개의 종목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 1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또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또 이 종목이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이름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의 전문가께 응원하는 메시지라든지 오늘 저희를 웃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샵 3772번으로 여기에 정답과 메시지, 재밌는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그런 분들 위주로, 재밌는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5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픽 바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개의 종목이나 올라와 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 8번입니다. 8번 대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대땡땡땡, 4글자짜리 대로 시작하는 종목인데요. 자, 먼저 이영재 전문가께서 힌트 좀 주실까요? 일단 하는 일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합성 피혁과 벽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보기 힘든 업종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들으면서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만한 게 캐나다 광산 프로젝트를 투자했다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히토류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 조금 뉴스 나왔을 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 테마 또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 테마로 조금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봤던 뭐 티플렉스나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알 수도 있는 대로 시작하는 4글자의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글자인데 대로 시작해 2글자 여러분들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4글자지만 분전을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2글자는 지명도 있습니다. 경기도 쪽이고요. 네. 경기도 쪽에 있고 우주에도 있죠. 그렇죠. 우주에도 있습니다. 우주에도 있습니다. 네. 유니버스한 마인드로 생각하면 또 우주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경기도에 또 이제 이 지명이 이런저런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유명해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서울 외곽에서 주말 드라이브 하러 가기 딱 좋은 거리에 있는 이 지명을 갖고 있는 4글자의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로 시작하는 4글자짜리의 종목인데 오늘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로 시작하는 4글자짜리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영재 전문가께서 뒤에 2글자를 힌트를 주셨고 앞에 2글자는 우리 김상현 전문가께서 좀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처럼 이렇게 화학 업종을 하는 회사들은 네. 대부분 이렇게 힌트를 드릴 것도 굉장히 애매한 것 어려워요. 같아요. 저도 기껏 드린다는 힌트가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시장 점유율인데 벽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1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그러네요. 있고 10집 중에 한 집은 2집 벽지를 쓴다는 얘기죠. 가지고 그다음에 합성 피혁도 12%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1,000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오늘 이름 위주로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앞에 2글자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사봤을 만한 종목도 있어요. 앞에 2글자가. 그런가요? 예전에 덱사메타손 떴을 때 이거 관련된 앞에 2글자의 뒤에 제약 붙은 대땡 제약을 이제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종목 상담도 하고 이제 그랬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앞에 대땡을 이제 그렇게 맞추시면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뒤에 2글자는 사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서양 고스톱 타다가 휴게소 갈 때 가장 많이 들리는 휴게소이기 때문에 네. 그거 참고하시면 서양 고스톱에 있는 휴게소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에 2글자, 뒤에 2글자를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로 시작하는 4글자짜리 종목, 합성 피혁과 벽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앞에 2글자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 제약 종목 중에 하나의 앞 2글자, 그리고 뒤에는 지명이죠. 아까 뭐 휴게소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지명입니다. 경기도 이쪽 남부 쪽에 있는 지명의 이름을 합친 그 2글자를 합치면 오늘의 정답이 완성됩니다. 자,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정답을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5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5분 선정해서 고수의 100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따가 상담하고 있는 중간에 2차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상담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많은 분들이 벌써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맞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해 볼게요. 208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넷마블을 92,500원에 30%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 하셨는데, 자, 넷마블 저희가 뭐 사석에서 얘기도 하긴 했지만 요즘 잘 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잘 가고 있는 종목을 한 번에 다 던지는 건 너무 아깝고요. 최근에 네. 어쨌든 언택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판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빅히트 엔터 관련해서 기대감도 있었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호재들이 짬짬이가 돼서 버무려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데, 원래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아니어서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어쨌든 간 92,500원에서 지금 129,500원인데 괜찮은 가격대에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던지기 낫다.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리가 있죠. 여러분들 차익 지원할 때 제가 1357이라고 말씀드렸던 전고점 레벨입니다. 네. 전고점 레벨에서는 한 반토막 좀 던지고 드렸는데 현재 이 자리가 고점이고, 사실 그 자리가 전에 나왔던 전고점 레벨에 있는 자리가 이번에 저항을 맞았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전고점 자리쯤에서 계속 이제 보시면 저항을 맞는 이 자리에서 절반 정도 차익 지원을 하시고 남은 비중만 들고 가시면 무리가 없는 대응이었을 텐데, 일단 만약에 지금도 하나도 안 파셨다라고 하시면은 말씀드렸던 전고점 레벨 한 13만 원 좀 넘어서 13만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 13만 5천 정도 되네요. 13만 5천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올 거예요. 지금 오늘 양봉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단기 쌍봉이라도 만들어줄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만 5천 원쯤 되면은 한 절반 정도 일단 차익질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뚫어야 된 고점이 쭉 당겨보시면은 벌써 2018년부터 만들어진 고점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한 2년 묵은 고점이에요. 이게 고점도 그 묵은지처럼 오래 묵을수록 이제 그 향이 강해지거든요. 쉽게 네. 뚫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수록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3만 5천 반 뚫으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종목은 가져가 보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 이슈들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빅히트 엔터 이슈가 더 실제로 부각이 돼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정리 안 해놨을 경우에는 이미 차트에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아직도 나올 이슈들이 많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나 어쨌든 언택트 관련된 이슈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다. 그래서 절반 13만 5천 원 목표가 잡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추가로 상승을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넷마블에 대한 해법입니다.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실 텐데요. 13만 5천 원에서 절반은 좀 매도를 하자,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13만 5천 원만 잘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해 볼 텐데요. 2531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를 18만 6천 원에 15%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요거를 연말까지 좀 끌고 가도 괜찮냐라고 주셨는데요. 오늘은 대형주가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일단 포스코 굉장히 이제 큰 기업이죠. 굉장히 큰 기업이고
이제 가지고 있는 뭐 회사들 보면은 포스코 강판, 뭐 케미칼, 뭐 터미널, 건설, 뭐 인터내셔널 굉장히 많은데 네. 이 모든 회사들의 이런 영업이익이 다 좋아야지만 포스코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도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뭐 분위기 자체가 이제 밑에 아래에 이제 종속회사나 연결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받쳐줘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굳이 뭐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라는 이슈는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이 말씀을요 2달인가 3달 전에 똑같이 드렸어요. 포스코 질문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도 가격이 17만 원이었나 18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그때 가격이랑 지금이랑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나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훨씬 낫고 비중도 15%면은 딱히 포스코한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끔 이제 평상시에 이제 볼일 보시다가 가끔 화장실 가실 때나 차 한잔 하실 때는 한 번씩만 확인해주고 이제 그런 정도만 보셔도 괜찮으니까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고 연말에는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연말까지 얼마나 목표가를 선정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연말까지는 그래도 한 반년이잖아요. 반년이면 그래도 한 20만 원 초반대까지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있어서 연말까지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531번님께서 포스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끌고 가도 뭐 20만 원 위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뭐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걸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또 이영재 전문가 바로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950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최근에 역시 뜨거웠던 종목 네이버가 28만 5천 원에 15%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무섭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시나 봐요. 추가 매수를 더 하실까 아니면 그냥 좀 정리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네이버가 4.5%가 빠집니다. 이제 얼마큼 왔죠. 얼마큼 네. 왔고 물론 여기가 끝이냐 고점이냐 하기에는 사실은 고점은 아닌데 아까 이제 넷마블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넷마블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단기 고점이고 고점 이제 전 고점 인근이 됐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정리를 좀 해서 차익 실현 해보시고 남은 거는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매수가가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매수가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추세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이 종목이 쌀이 돼서 이제 밥이 익을 때까지 여러분들 다 지켜보신 거거든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근데 지금 가격대 네이버 지금 28만 5천 원이면은 최근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최근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이제 밥이 다 되고 이제 꺼낸 다음에 이제 밥이 식을 때쯤에 아직 이제 맛이 가진 않았으니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똑같아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만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결과물이 다 나오고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프라모델을 사가지고 이렇게 아예 조립을 해서 프라모델 만드는 거랑 나는 프라모델 싫어 완제품 내놔 이러면서 완제품을 사면은 사자마자 중고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할 때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가가 좀 느릴 때부터 들어가셔가지고 좀 대기를 하면서 상승을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항상 최근에 흐름이 계속 이래요. 계속 고점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계속 고점에 들어갔다가 물타기를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차트를 제가 항상 짧게 놓고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네이버 가격이에요. 네. 길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많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특히 주식은 이제 생명체 같은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에너지를 한번 쏟아 부으면은 나중에 더 가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조정을 주거나 눌리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힘을 쏟아 부을 만큼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 최근에 이 정도 덩치가 되는 종목들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지금 하기 시작한 지 좀 됐어요. 그 전에 한 7월 초만 해도 그래도 기관들이 조금 봐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지금 나한테 때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도 썩 좋은 종목이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 물타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 당장 내던져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던질 건 아니고 보시면 올라오기 전에 한번 힘을 줬던 자리가 한 번 있어요. 뚫었던 자리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까도 이제 넷마블 말씀드렸을 때 고점, 전고점 레벨에서 반 정도 차익 실현하는 얘기가 그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선 인근에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뚫을 경우에는 그 저항선이 나중에는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네이버가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양복 있는 요 자리 정도 한 25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25만 원 선을 잡고 대응하시되 추가 매수는 불가하고 25만 원 선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고 양복이 나오면은 매수가 이근까지 올 수도 있어요. 정고점 레벨까지 하면 쌍봉을 만들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고 손절가 25만 원을 깨면은 일단 정리하시거나 정리하신 후에 다시 진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렇게 따지면은 네이버 작년 말에는 왜 안 사셨어요? 작년 말, 작년 초 왜 안 사셨어요? 왜냐면 그때 안 사신 이유는 단순해요. 안 갔거든요, 주가가. 그리고 뉴스 안 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몇 달 사이에 뉴스 타고 하니까 이제서야 여러분들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25만 원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본저가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전문가도 상담할 텐데요. 6385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영화테크를 17,750원에 5%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으실 요거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영화테크는 사실 이제 아까 포스코처럼 회사 이제 내용보다는 결국은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명지대학교랑 수소 트럭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연구 관련된 게 부각돼가지고 이제 뭐 수소 전지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사업 보고서를 쓸 때도 적혀 있는 내용,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뭐 거짓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 분류는 괜찮지만은 지금 이 종목은 그냥 지금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와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매수가도 그거를 지금 노리고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17,750원이면 사실 굉장히 애매하긴 해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7월 6일 날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딱히 그 뒤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은 지지부진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오려면은 지금 가격에서 당장 나오는 게 가장 나이스할 수도 있어요. 지금 15,650원 이 정도 흐름인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재 부근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고 빠진다라고 하면요, 다음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 13,000원 초반대예요. 13,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15,500원, 15,000원대에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나는 손절을 하고 끝내겠다. 이런 선택권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 손절을 하고 나중에 13,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사보겠다는 선택권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게 아니 나는 절대 손절, 나는 누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손절을 못 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13,000원 초반대에서 다행히 비중 조금 쌓였으니까 13,000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응이 가능하겠지만요. 만약에 13,000원도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때는 손절하시기 좋지 않을까. 지금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테크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추이를 잘 보시고 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테크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상담 중간에 이제 또 고수에픽 2차 힌트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 대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좀 무미건조합니다. 오늘 문자들이.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믿습니다. 지난주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맞추시는 걸 보고 네. 문자 온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지문도 퀴즈도 이제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이제 힌트를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드려보면은 뭘까요? 대자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를 나누면은 뒤에 두 글자 여러분들 쉽습니다. 경기도 쪽 인근에 있는 지명이고 우리 또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쵸. 그런 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이제 자주 가는 휴게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행성도 있고 해서 뒤에 두 글자는 쉬워요. 근데 앞에 한 글자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고급스럽게 문자를 드리면 이 두 글자 말고 가운데 두 글자만 보게 대 땡땡을 보면은 가운데 두 글자만 보겠습니다. 가운데 두 글자를 보면은 우리가 경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보면은 달러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화폐를 쓰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쵸. 우리나라의 화폐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달러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고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운데 두 글자가 딱 맞추면 대충 이제 짜맞춰서 저기 이제 뭐 얼기설기 엮어보면은 오늘의 종목 네 글자가 나온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힌트들을 줍줍 해보면 그 줍줍해서 잘 조합을 해보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대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종목 대땡땡땡 이 종목의 정확한 명칭과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에 뭐 당첨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답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정답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이 두 분에게 응원하는 메시지, 이 두 분이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정답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문자 정답과 함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선정해서 고수혜택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가 상담할 텐데요. 자, 573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하셨대요. 한국전력을 21,900원에 20%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거 답답하시다고 하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답답하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이 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쵸. 안 좋은 기업은 아닌데 5737님은 종목을 잘못 사신 거예요. 왜 잘못 샀냐면은 한국전력을 사놓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한국전력은 원래 답답해요. 원래 답답인데. 네, 원래 답답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종목을 고를 때 잘못 고르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게 자체가 이제 한국전력을 종목선을 여러 번 했어요. 한국전력이 사실 올라갈 좋은 이유도 있고 안 좋은 이유도 다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린 게 지금 뭐 여름철이니까 전력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전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전력을 많이 만들면 한국전력한테 호재일지 악재일지 보면은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지금 전기를 만드는 게 흑자를 보는 행동일까요? 적자를 보는 행동일까요?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름을 싸게 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를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는 에너지 같은 경우들은 네. 딱히 효율성이 높진 않아요. 지금 생산 단가 대비해서 생산량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 뭐니 하는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이미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전기료를 올리기도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전기를 과연 많이 만드는 게 호재인가 봤을 때 과연 그 부분도 지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섣불리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하락해서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싸졌다라고 하는데 유가가 아직 조금씩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해석되기 좀 어렵고 근데 지금 또 새롭게 투자하는 전기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답답한 종목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추가 매수하면요 그 답답함에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만 대응하면 어떨까? 지금 섣불리 그냥 팔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만 대응하시고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추가 매수라는 거는 이 고구마 먹은 심정에 고구마 하나 더 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이건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국전력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느리고 움직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시다가 고민이 또 생기면 저희한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좀 보내주세요. 너무 빨리빨리 반응하시지 마시고 자, 한국전력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영재 전문가와 또 상담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72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를 29,000원에 6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속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익절을 할까요? 라고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부품 관련된 종목들 요즘 날아간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안 나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안 나가는 종목들도 있고 이 종목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더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것도 매수가가 좋으세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시면 60% 비중이에요. 비중 60%는 너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하는 자금이 뭐 한 1,000만 원 언더다, 한 뭐 5, 600 정도, 한 7, 800 정도 하시면은 60% 가져가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뭐 500만 원 이제 1000만 원 언더로 운영하시는데 뭐 10% 5% 가져가면은 이거 주식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 지금 내가 뭐 껌값 벌려고 지금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라리 이제 1000만 원 언더로 이제 몇백만 원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비중은 담아도 돼요. 담아도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60% 비중이면은 지금도 보유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뭐 한 뭐 2억 3억 됐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뭐 이제 잘못해서 이제 하락 한번 맞으면 여러분들 심리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금 운영하시는데 한 종목이 너무 많은 비중을 실었을 경우에 빠졌을 때 그 심리가 흔들리는 것 때문이라도 비중을 최소한 1억 이상 만약 운영하시면 한 종목이 30%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60%가 어느 정도 운영 자금에서 60%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좋은 종목 사셨어요. 좋은 종목 사셨다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양봉 하나가 나왔거든요. 이 양봉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은 욕구를 느끼실 텐데, 지금 이 양봉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양봉이 나왔고, 이 양봉을 만든 주체가 누군가라고 보면은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거의 쓸어 담듯이 담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담았고, 네. 오늘 외국인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외국인 기관이 무슨 여러분들 주식 사주는 호구들이 아닙니다. 비싸게 한번 사가지고 올라갔으면은 내가 좀 더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 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사기만 하면은 다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비싼 가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조정이 나왔다 다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거래량을 이마에 붙여놓고 뚫을 자리를 한 방에 뚫어놓고서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가 이하로 죽는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거기다가 어쨌든 간 반도체 부품 관련주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도 있는 종목인 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1억 이상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좀 차익 실현 하시고 1000만 원 언더로 운영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뭐 그 비중이 얼마 많으셔도 되는 케이스다 그러면은 달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2, 3%, 3, 4% 수익 났다가 매도 타점을 놓쳐가지고 못 팔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매도 타점이 나온 적이 없는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정해놓고 손절가를 정해놔요. 그래서 10,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내가 생각했던 게 한 12,000원 되고 손절가가 9,000원 된다. 무조건 손절가는 목표가보다 짧아야겠죠. 근데 목표가를 못 도달하고 11,000원까지 갔다가 그냥 손절가를 깨버렸어요. 그럼 손절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이라는 거는 50% 수익을 내고 50% 손실을 보면은 똔똔이 아니라 손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똔똔이 아니라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은 짧게 자르고 수익은 길게 끌고 가야 돼. 길게 끌고 가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익이 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길게 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많지 않고 자금이 크지 않으시면 가져가셔도 되고,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은,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너무 많으시면은 조금 익절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페스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2가지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담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해 볼 텐데, 대덕전자를 가지고 계신 6383번님입니다. 12,0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거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이거 지금 대덕전자가 분할하고 거래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최근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매수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는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가격이 깨진다 그러면은 이 가격 그대로 뱉어낼 수도 있는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지켜봐도 괜찮아요. 또 언제까지 지켜봐도 되냐면은 11,500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되나, 지금 수수료 정도 손실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매매 잘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지금 나오는 게 맞고요.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볼란다라고 하면은 11,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시고, 네. 목표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슈팅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겠지만은, 목표가를 지금 산정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냥 항상 거래량 나온 캔들 잡고 지지대 깨지면 손절 익절 이런 걸 하면서 좀 매매를 올려야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네. 어려우면은 그냥 웬만하면 매도하시는 게 맞다. 왜냐면 매도 전략이 지금 당장 뭐 딱히 가격으로 세워지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부분만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손절가 잡는다면 1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덕전자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드렸던 문제, 고수의 픽 퀴즈 정답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8번 대땡땡땡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은 대원화성이고요. 말씀드렸던 힌트만 조합을 잘 해보시면 대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폐가 원화기 때문에 원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지명 저도 이제 좋아하는 화성 휴게사 자주 가기 때문에 그걸 조합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가격 전략부터 좀 드릴게요. 매수가 오늘 시가 1,760원 잡아갖고 목표가 1,900원 잡았고 손절가 1,600원 잡았는데 지금 저희 방송한 다음에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저희 방송 그 10시 50분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까지 보시고 조금 이제 그 매수가 인근에 들어가시는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았다가 놀림목 나오고 한 2달 정도 장기 입형대에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담아 놓으셔가지고 그 가격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다. 적어도 여러분들 최근에 너무 관심 갖고 있는 시컷 떴다가 이제 더 갈까 말까 하는 종목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대원 화성입니다. 네, 자 오늘은 8번 대원 화성입니다. 대원 화성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보내주신 문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좀 마음이 양극단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423번님은 대원화성 하늘은 푸른 게 좋지만 내 화면이 푸른 건 너무 슬퍼요 라고 하시면서 손실이 많이 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1307번님도 대원화성 비도 내리고 주가도 빠지지만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을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좀 웃으시고 그나마 좀 희망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2677번님이 대원 화성 역시 맞춰주셨습니다. 맞춰주셨고 힌트 최고네요 라고 하셨고 정답 대원 화성 보내주셨고 두 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보게 되네요. 엄마랑 항상 커피를 마시면서 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6244번님이 지난 주말에 오셨나 봐요. 처음 퀴즈 힌트를 못 들었다고 하셨고 토요일에 강연회를 가서 두 분 고수님을 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화면보다 이영재 고수님 얼굴이 완전 작으시고 귀여우시고 김상현 고수님은 화면과 똑같으세요. 차분하시고 지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바와 같이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강연에 보신 분들 실증을 해주시면서 생각보다 음모인가요, 이거? 그렇죠. 이제 그 방송국에서 저를 음해하는 일부 세력들이 저의 얼굴을 평소 실제 친구보다 1.2배 정도 크게 잡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음모론이 그럼요. 제기되고 있군요. 예. 한번 피디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5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아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받으셔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꼭 챙겨서 좋은 기분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와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